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후보님 일정으로 인해서 11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11시 30분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님이 대학 빌딩에서 아직 출발을 안 하셨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저한테 10시 반에서 50분 사이에 출발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각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오실 때까지 의원님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좀 요청 좀 합시다. 기다리는 동안에 비공개로 해서 우리끼리 좀 의논을 하면 어떨까요? 며칠 생각을 했는데 후보님 오시는데 우리끼리 시장님 말씀하세요. 그래 착착하는데 말한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월 3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보신 그대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파국을 봉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보신 그대로 원래는 11시 혹은 11시 반, 다음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계속 미뤄져서 30분 미뤄지고 30분 미뤄져서 결국 12시 정오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뽑힌 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처음에는요, 당 지도부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고 김문수 후보도 머리에 하트까지 그렸습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강한 열망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진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입당까지 아는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김문수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희가 가감 없이 전 과정을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 저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실망했다는 비판에 김문수 후보가 쌩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난무했고요. 어렵게 미루고 30분씩 미뤄져서 성사된 첫 번째 의원총회 참석에서 딱 3사람 만나고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최근 며칠간 시종일관 확고했습니다. 나는 강제 단일화가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오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부를 출입한 지 꽤 한 30년이 넘어가는데 참 이런 모습은 처음 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자기 당의 후보가 왔는데 저렇게 의원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저 후보가 또 국회의원들 앞에서 불과 5월 3일 이전에 그렇게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수십 번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이 후보를 막아서는 국회의원들, 과연 저런 팀워크로 대선에 나설 수 있나라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저 모습을 통해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원팀이 깨졌다라는 것을 아마 국민들 앞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제3후보를 계속 띄우면서 사실상 경선을 2부 리그로 전락시켰던 그 책임,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분명히 단일화를 통해서 김덕수라는 그 단일화 전략을 통해서 1등을 해놔놓고 딱 당선되자마자 지금은 또 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 단일화는 뭐든 본인이 한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내놔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없이 그냥 나는 후보니까 그냥 간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저런 팀워크로 어떻게 선거운동에 나설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세 번째로는 자기 당의 후보의 결정권을 법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뭐 언제 법원이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모습이 바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께서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기존 말을 다시 한번 의원들 면전 앞에서 한 겁니다. 강제 단일화 거부하겠다. 직접 마중까지 갖고 기립박수 꽃다발 뭐 하트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알량한 후보 자리라는 발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까지 했는데 바로 의원총회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장효주 변호사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의원총회 김문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뭔가 물밑에서 조율이 된 건가? 혹은 발언 이후에 의원들끼리와도 어쨌든 질의응답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20분 만에 끝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어제 그 회담도 생중계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오후 4시 30분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1대1로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부터 나누는 대화가 전 국민에게 다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정치 문법을 깨는 것이어서 신선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갈등이 사실상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갈등이 봉합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뭐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겠지만 아닌 부분은 비공개로 해서 저 후보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뭐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낸 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총에서의 오늘 모습도 사실 저렇게까지 갈등 장면들을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렇게 갈등의 모습들 또는 양쪽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물밑에서 또는 실무진 사이에서 관련돼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앞으로 계속해서 저런 갈등 장면들을 노출하면 할수록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입지 자체는 점점 불리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기 뭐 박충건 그리고 김정재 의원 등이 뭐 서서 아니 뭐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떠나면 되냐라고 하고, 원내대변인이 신동욱 대변인이 저렇게 말리고 좀 일단 의원총회 자리를 너무 빨리 뜨지 말아라. 심지어 뭐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나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저렇게 신동욱 의원은 오른손을 잡았고 조배숙 의원은 김문수 의원을 몸으로 막는 듯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호하게 나갔고요. 모르겠어요. 의원들 당 지도부의 책임 뭐 비판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가 일단 말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분명히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어차피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또 그와 관련된 의견들을 교환하는 게 그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아예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 입장만 딱 밝히고 나온 것인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그런 지금 준비가 돼 있나? 그리고 할 의지가 있나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저 모습을 본 의원들이 과연 이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월요일이면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의원들이 뛰지 않으면 그럼 김문수 후보는 누구하고 선거운동하죠?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이제 물론 뭐 굉장히 고지식하고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정치를 그래도 한 3, 40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국면이 무슨 국면인지 본인도 알 텐데 예. 그러면 이 의원들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왜 내가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없는지, 이 단일화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좀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토론을 안 하겠다? 아니 이런 식이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런 식이면 근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말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 뒤늦게 왜 참전했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일단 갔으면 본인이 왜 단일화를 다음 주에 해야겠다는지의 소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몇 시간이 걸리든 예.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대화를 하고 그 설득을 시키고 그런 노력들은 해야 의원들도 뭐 마음이 열려서서 좀 이제 선거도 돕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벙쪄 있습니다. 아니 후보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1시간 늦게 와서 자기 할 말하고 단일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불쑥 나가고 의원들을 저렇게 막아서고 제발 좀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걸 뿌리치고 나가면 저는 그 근본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늘 네. 저 행동을 보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냥 자리를 단상에서 박차고 나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가는 김문수 후보를 쫓아가서 막아서려 했지만 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호련히 20분 만에 딱 떠나버렸습니다. 쌩하고. 사실 그동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장 많이 비판한 인물이 바로 당 지도부인 이양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에 오후 2시인가요? 이양수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단 한 번도 뭐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의총이라든지 오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거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그것만 가서 한 게 유일합니다. 이런 오해가 쌓여서 지금 섭섭해하시거나 그런 것이 단일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뭐 저런 브리핑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지만 일단 파국은 거의 지금 쭉 이어지고 있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최은영 변호사님. 당 지도부가 날 끌어내려라 했다. 아니다. 후보 끌어내리라는 회의나 의결한 적 없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당이 나는 일정을 짜주지도 않고 한덕수 예비후보 일정을 다 짜줬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과 교류 없고 오해 쌓여서 단일화가 방해됐다. 아예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의 그 후보자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렇죠. 민사소송 외에 사실상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더랬습니다. 예. 한마디로 공직선거법 88조에 의할 때는 자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라고 돼 있고 그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형사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 보도를 나왔었는데 예. 그러한 것이 국민의힘 내부가 아닌 오늘 그 보도를 보니 민주당이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얼씨구나 하면서 지금 고발을 했던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것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낙선을 위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자해행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이양수 후보님과 그 사무총장님과 김문수 후보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도 약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저한테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예. 오늘 일정 했더니만 그냥 통상 일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대선 예비 후보에 정말 이 바쁜 일정에 일정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고 예. 그 반면에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예측을 하고 일정 부분 장소 제공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해드는 거지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물적인 지원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그러게요. 사실입니다. 예. 결국 이 부분은 어이없이 당 내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금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그 국면이 전환됐든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낳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또 대행체제가 들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지지층을 싹싹 긁어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거의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셔서 아니 한덕수 예비후보 측의 일정만 짜줄 리가 있냐라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박성미 비서관님. 대쪽 김문수 후보를 권모술수 김문수 후보를 만든 건 그를 둘러싼 간신 몰입애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강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주변에 이른바 정치 낭인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 승리만을 생각해야 될 때에 예. 각자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단일화를 엎으려는 생각까지도 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주장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물론 뭐 각자의 이해관계, 욕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어느 캠프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난장판이 되고 파국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후보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는 한, 후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벌어질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국면이고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정도로 단일화를 끈다라고 하는 거, 지연시킨다라고 하고 사실상 단일화 자체의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주변의 이른바 뭐 일부 참모들, 뭐 간신배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간신 몰입애들, 일부의 간신 몰입애들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갔겠느냐. 결국 저는 이 상황의 본질적인 원인은 김문수 후보의 욕심에 있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의지가 없고서야 주변인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비상 체제, 비상 사태에 대한 계획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오늘 의원총회와 비대위에서 후보 교체 의견이라 뭐 이런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후보 교체 얘기야 사실 뭐 그제부터 나온 얘기니까 그렇고 아예 이제 이쯤 되니까 딱 이틀 남았거든요. 후보 등록 마감까지. 최악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출발점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는 이 지도부가 처음부터 사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선거룰이나 이런 것들을 짜왔다. 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서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띄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2부 리그로 사실은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있었음에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계속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띄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딱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후보라는 게 진짜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다르다. 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했는데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뭐 깨끗하고 순진하고 뭐 어떤 이 하니까 이분이 쉽사리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그 판단이 지금 친윤들이 판단하면서 결국은 한덕수 후보의 표와 지금 김문수 표가 합쳐져서 지금 1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전혀 180도 돌변해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러면 지금 일단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인용이 되면 전국위원회를 못 열어요. 그럼 전국위원회를 못 열면 한덕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선관위에서 공표하지 말라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지금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덕수 후보를 결의를 못하면 이건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런 상태에 김문수 후보를 그러면 당의 후보로 내세워서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저러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그렇지 쉽지 않다. 지금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저렇게 지금 격앙돼 있고 지금 그에 대한 반발이 있고 한데 김문수 후보 혼자서 지금 돌아다니면 해봤자 선거운동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당내에서는 아예 이럴 바에 그냥 후보를 내지 말자라는 정말 포기론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정말 이 문제는 저는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당 지도부 공동 책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당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전당대회를 2부 리그로 전락시키고 했던 그와 김문수 후보의 말 뒤집기
한덕수 후보의 갑작스러운 등판 모든 게 엮어져서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김한강에 있다.